잠이 막 들려는 순간 몸이 갑자기 움찔하면서 화들짝 깨어난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느낌이죠. 예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바닥에 닿으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그 느낌은 죽음의 신호가 아니라 잠드는 몸이 벌이는 아주 흔한 해프닝입니다.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걸 뇌가 몸이 추락한다고 착각해서 순간적으로 팔다리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인면경련이라고 부르고 건강한 성인 열의 67은 겪습니다. 우리가 잠에 대해 안다고 믿는 것들, 그 절반은 틀렸거나 진실이 훨씬 더 이상합니다. 매일 밤 눈을 감고 벌어지는 그 일을 오늘은 30가지로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방금 그 떨어지는 느낌이 1번입니다. 시작부터 틀린 걸 짚었으니 잠에 관한 유명한 속설 몇 개를 더 무너뜨리고 가죠.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면 힘이 솟는 것 같죠? 그런데 카페인은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엔 깨어있는 동안 쌓이는 졸음 신호 물질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의 수용체에 들러붙으면 우리는 졸립니다. 카페인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졸음 신호가 도착하지 못하게 막을 뿐입니다. 없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는 알람을 잠깐 꺼두는 거죠. 문제는 그 알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페인이 빠지면 밀려있던 졸음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반감기가 5시간 안팎이라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이 밤 8시에도 뇌에 남아있습니다. 한 잔 걸치면 스르르 잠이 온다. 그래서 술을 수면제처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드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술은 수면을 돕는 게 아니라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꿈을 꾸는 렘 수면을 억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밤 전반부엔 골아 떠진 것 같다가 알코올이 몸에 빠지는 후반부엔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게 됩니다. 잠드는 시간은 줄여줄지 몰라도 회복되는 잠은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잠이 잘 온다와 잘 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옆에서 누가 드르렁 코를 골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깊이 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골이는 숙면의 증거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코를 곤다는 건 잘 때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억지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심하면 숨이 아예 잠깐씩 멎는 수면 무호흡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러면 산소가 떨어질 때마다 뇌가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것도 하룻밤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요. 잠은 잘 잔 것 같은데 아침이 개운하지 않다면 밤새 몸이 질식알람을 반복해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산소의 문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시간마다 20분씩만 자면서 하루 2시간 수면으로 그 많은 걸 잃었다는 이야기, 이른바 천재의 초인 수면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다빈치의 방대한 노트 어디에도 그런 수면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20세기에 만들어져 유명한 천재의 이름에 슬쩍 갖다 붙인 걸로 봅니다. 극단적으로 잠을 쪼개는 방식을 오래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의학적 근거도 약합니다. 잠을 줄여 천재가 된 게 아니라 천재 이름을 빌려 잠을 줄이라고 부추긴 셈이죠. 밤에 한 번에 쭉 8시간. 이게 정상적인 잠이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늘 이렇게 잔 건 아닙니다.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는 산업화 이전 유럽 문헌 2000건을 넘게 뒤져 사람들이 밤잠을 둘로 나눠 잤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초저녁에 잠들어 자정 무렵 한 번 깨고 그 사이에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 쓴 다음 다시 새벽까지 2번째 잠을 잤습니다. 이 2번 자는 습관은 전깃불이 밤을 밝히면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한 번에 통으로 자야 한다는 강박 자체가 조명이 만들어낸 근대의 발명품일지도 모릅니다. 잠이 오려면 따뜻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잠드는 방아쇠는 정반대입니다.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옵니다.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뇌는 손과 발의 혈관을 활짝 열어 따뜻한 피를 몸 표면으로 보내 열을 밖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잠이 쏟아지기 직전 손발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손발이 데워지는 그 순간 사실 몸속은 식어가고 있는 거죠. 잠이 잘 안 올 때 미지근한 물로 씻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씻고 나서 몸에 열이 빠지며 신부 체온이 떨어지고 그 하강이 잠을 부릅니다. 키는 하루 종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저녁보다 1에서 2cm쯤 더 큽니다.
낮 동안 서서 걷고 앉아 있으면 중력에 눌려 척추뼈 사이에 물령한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키가 줄죠. 그런데 밤에 누워 자는 동안엔 그 압력이 사라져 디스크가 다시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릅니다. 아침에 키는 밤새 척추가 다시 채워진 결과입니다. 이 효과를 극단으로 밀면 우주가 됩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정거장에서 오래 머문 우주인은 척추가 아예 눌리지 않아 키가 최대 5cm까지 자랐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야 큰다는 말, 그냥 어른들의 잔소리 같지만 사실 정확한 생리입니다. 키를 키우는 성장 호르몬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다. 잠든 뒤 처음 찾아오는 가장 깊은 잠, 그 순간 하루치의 상당량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성인도 이 호르몬 분비의 상당수가 이 첫 깊은 잠과 딱 맞물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거나 첫 잠을 설치면 아이는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간을 놓치는 셈입니다. 크는 건 운동장이 아니라 잠든 뒤 첫 2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쌌습니다. 그럼 그 쓰레기는 언제 치울까요? 바로 잘 때입니다.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잠들면 뇌세포 사이의 틈이 60% 가까이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물길로 뇌척수액이 흐르며 치매와 관련된 찌꺼기 단백질까지 씻어낸다는 겁니다. 잠이 뇌의 청소 시간이라는 꽤 매력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엔 정직하게 붙여야 할 단서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오히려 잘 때 청소가 더 느려진다는 반대 연구도 나왔습니다. 잠자는 뇌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정확한 청소인지는 아직 과학이 다투는 중입니다. 아무리 코가 간지러워도 깊이 잠든 상태에서는 재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렘수면 동안의 몸의 근육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됩니다. 재채기에 필요한 근육도 멈춰 있죠. 게다가 재채기를 일으키는 신경 자체가 잠든 동안엔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정말 강하면 재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잠에서 깹니다. 깨어난 다음에야 에취 하는 거죠. 잠과 재채기는 같은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꾸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한 고전적인 수치에 따르면 깨어난 지 5분이면 꿈의 절반이, 10분이면 90%가 사라집니다. 이유는 뇌에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꿈꾸는 동안에는 거의 잠들어 있어서 꿈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붙잡으려면 깨자마자 붙들어야 합니다. 몇 초만 지나도 방금까지 생생하던 이야기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꿈에서는 긴 이야기가 순식간에 지나간다고들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각몽, 그러니까 꿈꾸는 걸 스스로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열을 세게 하고 시작과 끝을 미리 약속한 눈동자 움직임으로 실험실에 알리게 했죠. 그랬더니 꿈속에서 열을 세는 데 걸린 시간이 깨어서 세는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꿈은 시간을 마구 압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세거나 바라볼 때 꿈속 시계는 현실의 시계와 비슷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앞을 본 적 없는 사람은 꿈에서 무엇을 볼까요? 답은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사람들은 꿈에서 이미지 대신 소리, 촉감, 냄새, 그리고 공간의 느낌을 훨씬 풍부하게 씁니다.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청각이나 촉각을 담은 꿈이 몇 배나 많죠. 꿈은 눈으로만 꾸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악몽을 꾸는 빈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의 서너 배에 달했는데 연구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일상의 위협이 꿈에도 스며든 것으로 봤습니다. 꿈속에 있는 사람과 바깥 세상이 대화를 나눈다. 공상 같지만 2021년에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여러 나라 연구팀이 자각몽에 빠진 사람에게 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수학 문제까지요. 그러면 잠든 사람은 미리 약속한 눈동자 움직임이나 얼굴 근육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몸은 잠들어 있는데 꿈속의 의식이 문제를 알아듣고 계산에 답을 한 겁니다. 잠은 완전히 닫힌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틈이지만 꿈과 현실이 실시간으로 문장을 주고받은 첫 기록입니다. 화학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화학자 케쿨레가 벤젠이란 물질의 구조를 못 풀고 있다가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그 고리 모양을 떠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훗날 강연에서 이 꿈을 회고했습니다. 잠이 풀지 못한 문제의 답을 건네준 낭만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쿨레의 뱀 꿈처럼 위대한 발견이 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통째로 꿈에서 봤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수가 과장이거나 후대의 각색입니다. 멘델레예프의 꿈 이야기는 실제로는 근거가 희박하고 케쿨레의 회고조차 28년이나 지나 나온 거라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진실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죽어라 쌓아둔 재료를 밤사이 제조합해줄 뿐입니다. 꿈은 천재의 지름길이 아니라 나제한 고생의 편집본입니다. 자다가 눈은 떴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이른바 가위눌림입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소유임으로 여겨졌죠. 정체는 이렇습니다. 꿈을 꾸는 렘수면 동안 우리 몸은 마비 상태가 되는데 이건 꿈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그 마비가 풀리기 전에 먼저 깨어버리면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잠긴 상태가 됩니다. 가슴을 누르는 존재감, 방 안의 침입자 같은 느낌도 여기서 옵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뇌가 켜진 채로 마비된 몸을 위협으로 해석하는 거죠. 귀신이 아니라 잠과 각성이 잠깐 겹친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건 가위눌림의 정체는 전 세계가 똑같은데 그 위에 덧씌워진 얼굴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위에 눌렸다고 하고 귀신을 봅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는 늙은 마녀가 올라탄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쇠사슬에 묶였다는 뜻의 가나시발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진이라는 악령의 짓으로, 브라질에서는 배부르게 자는 사람의 가슴을 밟는 노파의 짓으로 여기죠. 뇌가 만드는 경험은 인류 공통인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건 각자의 문화입니다. 같은 공포를 놓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괴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잠들거나 깰 때 머릿속에서 갑자기 폭발음이나 총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린다. 실제 소리는 없는데 말이죠. 이름도 무시무시한 폭발머리 증후군입니다. 이름과 달리 머리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대개 통증도 없습니다. 뇌가 잠과 깸 사이를 건너갈 때 신경이 잠깐 오작동하며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로 봅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몸에 해롭진 않습니다. 놀라운 건 얼마나 흔한가입니다. 인구의 약 30%가 평생 한 번쯤은 이 머릿속 폭발음을 듣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겪고 그냥 꿈이려니 하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잠은 우리를 얌전히 눕혀두지 않기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 복잡한 행동을 하고 아침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심지어 성적인 행동을 하는 섹솜니아라는 사건 수면이 있습니다. 더 아찔한 건 수면 운전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부분적으로만 깬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고 나간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잠든 상태에서 벌인 일이 실제 법정까지 갔고 본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게 인정돼 무죄가 나온 재판도 있습니다. 잠버릇이 범죄의 무대가 되는 뇌의 이상한 회색지대입니다. 앞서 렘수면 동안엔 몸이 마비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안전장치가 고장나면 꿈을 그대로 몸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다 실제로 주먹을 휘둘러 옆에서 자던 배우자를 치거나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섬뜩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의 아주 이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추적 연구를 보면 이 장애를 겪은 사람의 상당수가 10년, 20년 뒤 신경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꿈을 연기하는 밤이 수십 년 뒤의 몸을 미리 알려주는 셈입니다. 물속에서 사는 돌고래에게 잠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잠들면 숨쉬러 떠오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돌고래는 기막힌 방법을 씁니다. 뇌를 절반씩 나눠 자는 겁니다. 한쪽 뇌가 잘 때 다른 쪽은 깨어 헤엄치고 숨을 쉽니다. 자는 쪽 반대편 눈만 감고 있죠. 돌고래뿐만 아니라 물개나 많은 새들도 이 반쪽 잠을 잡니다. 우리는 잠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만 어떤 동물에게 잠은 절반만 끄는 스위치입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가 찾아낸 타협이죠. 잠은 뇌가 하는 일 같죠? 그렇다면 뇌가 없는 동물은 어떨까요? 해파리는 뇌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 연구에서 해파리도 잠을 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밤이 되면 움직임이 줄고 건드려도 반응이 느려지며 억지로 못 자게 방해하면 다음날 더 많이 쉬었습니다. 이건 잠을 정의하는 조건 그대로입니다. 이 발견이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뇌가 없어도 잔다면 잠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근원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잠은 뇌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몇 달씩 바다 위를 나는 구남조는 언제 잘까요? 놀랍게도 날면서 잡니다. 연구팀이 이 새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대양을 비양하는 중에 한쪽 뇌씩, 때로는 양쪽 뇌를 동시에 재우며 잠깐씩 졸았습니다. 다만 그 양이 지독하게 적습니다. 땅에서 잘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하루에 채 1시간이 안 되는 잠으로 버팁니다. 몇 달을 착지하지 않고 나는 새가 떨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조각잠으로 하늘을 건넙니다. 잠을 아예 포기하진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줄일 수는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서 자는 해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자는 동안 물살에 떠내려가 서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달은 잘 때 서로 앞발을 맞잡습니다. 손을 잡고 자면 무리가 흩어지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물에 떠다니는 해초로 몸을 칭칭 감아 다처럼 자기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귀여운 장면 같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계산입니다. 흩어지면 위험하고 체온도 빼앗기니까요. 잠든 사이 놓치지 않으려고 이들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몸집이 클수록 오래 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 축에 드는 코끼리가 포유류 중 가장 적게 잡니다. 야생 코끼리는 하루에 약 2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그것도 며칠에 한 번씩만 누워서 자고 대부분 선체로 눈만 붙이죠. 기린도 사정이 비슷해서 야생에서는 하루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이유는 생존입니다. 이 큰 몸을 채우려면 쉴 새 없이 먹어야 하고 누워있는 시간은 곧 잡아먹힐 위험이 되니까요. 잠이 사치가 되는 삶도 있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안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10대, 흔히 의지가 약하다고 혼나죠. 그런데 이건 성격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늦춰집니다. 몸의 생체 시계가 통째로 2시간쯤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10대에게 밤 11시는 어른의 9시와 같고 아침 7시 기상은 어른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10대가 아침 수업에서 조는 건 나태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밤인 시간에 억지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잠과의 싸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시계와의 싸움입니다. 며칠 잠을 설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인은 멀쩡히 깨어있다고 믿는데 뇌가 몇 초씩 꺼지는 겁니다.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합니다. 길어야 15초, 뇌가 순간적으로 잠에 빠지는 현상인데 정작 본인은 몇 초가 사라진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4초만 일해도 차는 축구장 하나 길이를 눈 감고 달립니다. 이게 통계로 얼마나 무서운지 보죠. 미국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치명적 교통사고의 약 18%, 3만 명에 가까운 죽음에 졸음운전이 얽혀 있습니다. 잠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반드시 대가를 받아갑니다. 잠을 줄이면 좀 피곤할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잠을 완전히 빼앗기면 결국 죽습니다. 동물 실험이 먼저 보여졌습니다. 쥐에게 잠을 전혀 못 자게 하자 2주에서 3주 사이 모두 죽었습니다. 특정 장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체온 조절과 면역이 무너지며 몸 전체가 서서히 붕괴한 거죠. 사람에게도 이걸 증명하는 잔인한 병이 있습니다.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뇌의 한 부위가 망가지며 잠드는 능력 자체를 잃는 유전병입니다. 환자는 점점 잠을 못 자다가 진단 후 평균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치료법은 아직 없습니다. 잠은 건너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오늘 30가지를 모았습니다. 잠들 때 몸이 왜 움찔하는지, 자는 동안 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동물은 뇌를 반씩 나눠 자고 사람은 못 자면 죽기까지 한다는 것을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신화로 표현했습니다. 잠의 신 히프노스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밤의 여신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들 때 옛사람들은 죽음의 사촌을 만난다고 느꼈던 거죠.
어쩌면 진짜 수수께끼는 우리가 왜 자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방비한 상태를 왜 그 어떤 동물도 끝내 포기하지 못했는가? 그 질문이 더 깊습니다. 잠은 하루에서 잘려나간 빈칸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반드시 예약해둔 시간입니다.